나와 결혼해 줄래요? 삶의 약간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없는데 없는 삶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이상형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생 중학교 1학년 김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살고 있는 2000년생 차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5년생 30대 제2의 송중기를 꿈꾸고 있는 양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9년생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이 시대의 애국자 워킹맘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73년생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김민채라고 합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요. 제가 결혼하는데 이제 그 테너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사중주를 불렀었는데 지금도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 그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날이 웨딩하는 날 같고 되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다시 태어나도라는 김돈규하고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코러스한 같이 노래가 있거든요. 가사 중에 한 남자를 내가 구제한 거지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쓰는 순간 제가 축가로 하면 내가 이 남자를 구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래가 저는 너무 축가로서 마음에 듭니다. 마쿠투베 Marry Me. 메리. 생각하고 뺏겼다.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이거는 엄청 좋아해서 제 로망이기도 합니다. 피아노를 제가 직접 치면서 결혼해 줄래요? 하면서 프로포즈 하는. 오, 피아노 잘 치세요? 못 칩니다. 그것만 연습해서 그것만 연습해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습니다. 네네. 루시, 개화랑 히어로 아른아른 아지랑이 괜히 눈 입으시고 이런 노래가 개화고 뭐 히어로도 있어요. 둘 다 약간 러브 스토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떠올랐어요. 뭐 최소 그래도 한 5천 정도는 요즘은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내가 살림살이 하는데 좀 샀다 이 정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인당 5천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한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혼식을 해본 결과 부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가전은 부모님이 하나씩 맡고 그리고 신혼여행비는 패백비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결혼하면은 인당 1억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로 약간 다이아 반지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전제품들 요즘에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 거 하고 서울의 전세 아마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까지는 살려면 그래도 인당 1억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여자 기준으로 이제 한 35 전에는 가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자녀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출산하는 나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뭐 그런 질병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태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조금 건강하게 이제 자기 몸도 케어하면서 아기도 케어할 수 있는 나이대를 고려를 하다 보니 35세 전으로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져야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마흔에 즈음한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젊을 때보다는 조금 성숙한 나이에 있는 게 훨씬 더 결혼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상대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때 저희가 무언가를 하면서 또 남편도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냥 둘이 있는 게 좋겠다. 처음부터 딩크였던 건 아니고 근데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그건 생체적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5 이전에 그쯤까지가 마지노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첫 아이를 32살에 낳았어요. 둘째를 이제 34살에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까지도 출산 나이 괜찮았는데 솔직히 셋째는 다들 대부분 그러겠지만 계획하에 그렇게 나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실 거예요.
네, 셋째를 정말 생각지도 않게 37살에 제가 출산을 했는데 일단 아이 학교를 갔을 때 제가 엄마들 중에서는 나이가 있는 엄마인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32살 때는 다들 막 비슷해가지고 됐는데 둘째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셋째 때는 학교를 딱 가면은 좀 나이 있는 엄마, 저보다 더 젊은 엄마들다 보니까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몸의 회복 같은 것도 느꼈을 때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아이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69년생이고 제가 95년생. 어머니가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고 되게 일찍 낳으셨죠. 이게 나이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안 난다는 게 엄청 좋은 거였더라고요. 잘하고 보니까 친구 같을 땐 친구 같고 부모님 같을 땐 부모님 같고 이런 이점이, 그리고 함께 늙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성인이 되고 지금 30대가 돼도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시다라는 게 지금 와서 친구들을 보니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를 느껴서 빨리 하면 진짜 결혼은 아이를 생각하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꼭 아기가 아니더라도 강아지 키우면서 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꼭 낳을 필요는 없는데 낳으면 좋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그래도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경험해보는 게 또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뭐 이모들이나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힘든 부분도 엄청 많겠지만, 그래서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에 아기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가적 측면을 봤을 때는 또 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필요하지 않나. 아이가 계속 태어나줘야 앞으로의 저희 대한민국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국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대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아들들, 딸들을 낳는다는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6남매거든요. 부모님과 6남매인데 진짜 시끌벅적하고 진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내다 보니 너무 이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당연히 식구 많은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저희 주변에 막 조카들도 결혼해서 다 같이 모여서 무슨 행사 기념 때 하면 저희 식구들 모이는 게 한 20-3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밥 먹기도 힘든 약간 이런 정도인데,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삶의 약간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쿨하게 완전 그냥 그건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주시면 감사한 건데 내가 굳이 선택해서 만약에 아이가 있나 없나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가 없는데 없는 삶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있는 친구를 봐도 꽤 괴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꽤 행복해 보여요. 저희 부부의 노후는 AI랑 살기로 했어요. AI 할부를 부으면서 걔한테 케어를 받고 나의 호흡수를 체크당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결핍이 느껴지거나 그래서 뭐 서운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매일 가면은 솔직히 힘들 거예요. 근데 1년에 그 명절로 한두 번, 뭐 두세 번 이렇게 가는 정도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가서 뵙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2번 다 가는 거는 너무 바쁘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랄까? 저도 시댁 스트레스는 없지만 한 번은 그냥 딸로서 친정에 혼자 있고 싶어요. 친가랑 외가에 2번이라는 가정하에 한 번씩 서로 다른 집에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년에 2번밖에 없는 날이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집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회 아니면은 부모님 얼굴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결혼 안 한 상태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본가가 대구거든요. 1년에 부모님 얼굴을 볼 핑계가 명절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은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담소 조금 나누는 시간은 가지는 게 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친환경을 계속 바라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길 바라요. 그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외 결혼식을 제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 뒤에 하얀 가벽이 있지 않고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고 게다가 이 화환이 있는 그런 꽃 같은 그게 있지 않는 한 신부하고 신랑이 너무 썰렁한 상태가 되고 비용은 비슷하게 들면서 신경 쓸 게 많은 복잡한 웨딩?
근데 그 방향을 계속 보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엄친 딸분들은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그 생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결혼식을 저도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몇 번 가봤는데 사실 꽃을 그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다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게 우선이지 그 꽃에 막 이거 생화인가? 뭐 냄새는 어떤가? 뭐 사실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일회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가짜 꽃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향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디퓨저라든지 향수를 활용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꽃 같은 경우는 좀 잘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런 인조꽃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아니면 정생화를 쓰고 싶다. 그럼 반반.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혼하면서 좋았던 거랑 싫었던 거를 약간 구체적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족이 생겼구나. 이게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분신들이 생겼구나.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 분신, 내 뱃속에 있다가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함께 했던 아이가 나와가지고 또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가족이 생기니까 결혼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내 편이 생기는 거?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편이 생겼다는 거. 나쁠 때는 한도 끝도 없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뒷돈을 챙기고 뭐 좀 덜 준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사는 게 그게 가족이 생겨서 약간 좀 부정적인보다는 지금은 긍정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고 결혼을 저도 하고 싶어요. 저는 한 30대 초반 때 할 것 같은데 이상형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결혼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생각이 좀 얕았거든요. 오늘 약간 다양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고차원적인 생각과 좀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혼주의까지는 아니고 결혼에 대한 어떤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다양한 나이대. 저는 맨날 제 또래들이랑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쌓아놨던 그 벽 중에 뭐 10개가 있다면 한 2-3개는 좀 무너진 느낌? 세대별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없었는데 뭐 20대, 30대, 10대 이렇게 생각까지 들으니까 갑자기 약간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20대 어땠지? 30대 어땠지? 이런 생각을 했고 요즘 세대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아예 없이 이렇게 그 친구처럼 지금 지내시고 있는 모습도 너무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네네. 생각이 들으면서 많아지기도 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 똑똑하다. 나보다 훨씬 너무 많은 생각과 계산 속에서 굉장히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하는구나. 근데 어린 친구가 그래도 전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꽤 안심이다. 나이 들어도 꽤 살만하고요. 괜찮아요.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